오늘 머스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론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릿흐릿하네요.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2017년식 머스탱인데요. 어느새 이 머스탱을 구매한 지가 5년차가 됐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5년차 머스탱 오너가 이야기하는 팩트 폭격 머스탱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드감치 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차를 타온 것이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어떤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불만인 게 있어요. 바로 이 시트 포지션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머스탱은 이제 머슬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포츠카 포지션이죠. 근데 이제 시트가 약간 높아요. 제가 조금 앉은 키가 뭐 작지는 않은 편이긴 한데 포르쉐 911 같은 스포츠카를 타고 보면은 이제 시트 포지션이 정말 낮거든요. 낮고 타면은 딱 차의 뒤에서 시트부터 딱 운전자를 감싸주는 그 느낌까지 해가지고 땅에서 붙어서 달린다? 막 그런 느낌이 진짜 납니다. 그에 비해 머스탱은 좀 이렇게 붕 뜬 느낌, 이 느낌이 그 느낌을 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밖에 만들 수가 없었나. 지금보다 한 5cm만 더 내려가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약간 높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이제 머스탱의 보닛 때문입니다. 보닛이 높아요. 보닛이 높고 이제 우락부락하게 솟아 있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다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괜찮지만 앉은키가 좀 많이 낮으신 분들은 이제 시야에 방해 요인이 되어서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단점은 지금 말씀드린 보닛입니다. 보닛이 워낙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야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일반 도로를 이렇게 쭉 달릴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지하 주차장에 조금만 이렇게 경사가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보닛 때문에 시야가 다 가려져요. 그래서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보닛 부분은 이제 단점이자 장점입니다. 이 우람한 보닛 때문에 머스탱을 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어떤 매력 포인트이기도 한데 이제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야기할 것은 이제 이 머스탱은 이제 314마력의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갖고 있는 머스탱입니다. 4기통 엔진에 싱글 터보 차저를 붙여가지고 배기량보다는 꽤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300마력 이상의 제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300마력의 파워가 다 이게 전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엔진에서 미션으로 파워가 전해지면서 손실이 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매체들을 보면은 실질적인 엔진 파워는 314마력이지만 실제로 측정되는 마력은 이제 270, 80마력 그 정도라고 하네요. 그것도 고급유를 주유했을 때만 그렇게 나옵니다. 일반유를 주유하면은 240마력 이 언저리까지 이제 파워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고급유만 넣고 타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포르쉐 같은 경우는 엔진 마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 반해 이제 머스탱 같은 경우는 엔진 마력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거. 방금 이제 미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션을 안 깔 수가 없습니다. 내구성은 좋은 미션이라고 하는데 내구성만 좋지 이제 반응 속도는 매우 느린 미션. 변속 충격도 상당하죠.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확확 옵니다. 6단 미션인데 변속 충격이 많이 발생하고 변속도 살짝 느린 감이 있고 보통 이 변속기가 엔진 마력을 깎아먹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머스탱 6세대인데 6.5세대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10단 미션으로 바뀌었는데 포드사에서 이제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최초의
10단 미션을 갖고 있는 스포츠카다. 그리고 변속 속도는 포르쉐 PDK보다 훨씬 빠르다. 아니지, 훨씬 빠르다 아니라 조금 빠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6.5세대 머스탱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변속 속도가 그 10단 미션의 변속 속도가 포르쉐보다 빠르냐, 포르쉐 911의 그 PDK 911 박스터의 그 PDK보다 빠르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느렸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좀 이제 알아보니까 미션 자체의 변속 속도는 빠른데 다운시프트를 치면은 왼손에서 머스탱의 ECU까지 전달되는 그 시간이 약간 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포르쉐 911 막스터의 PDK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딜레이를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바로바로 칼같이 탁탁 변속이 되는 반면에 머스탱 신규 10단 미션 변속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할 거는 이제 배기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머스탱 하면 뭐다? 배기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과거 머스탱은 이제 V8 8기통 엔진에 릉릉릉릉릉릉 하는 그런 이제 고동감을 갖고 있는 그런 엔진의 소리와 배기음을 갖고 있는 자동차였는데, 머스탱도 시대가 지나서 이렇게 다운사이징이 된 이런 에코부스트 엔진 4기통이죠. 직렬 4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을 장착한 머스탱이 나왔습니다. 터보 엔진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코 4기통하고 6기통에서는 8기통 같은 그런 고동감 있는 좋은 배기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음은 조금 듣기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배기음은 진짜 아쉽다. 배기음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V8 엔진 8기통 머스탱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3L 에코부스트 터보 엔진, 싱글 터보죠. 터보 엔진 때문에 터보 렉이 꽤 있습니다. 요즘에는 터보 엔진이어도 터보 렉을 거의 없게끔 만드는 엔진들 많이 나오고 있죠. 머스탱은 아무래도 터보 렉이 있어요. 노멀 모드에서는 터보 렉이 많이 느껴지는 편인데, 그래도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줄어든 느낌이지만 아예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또 운동 성능 중에서 이야기를 할 게, 지금 이제 코너를 돌 겁니다. 약간 빠르게 돌아볼게요. 아무래도 머스탱 차체가 일반 스포츠카보다는 조금 긴 편이에요. 스포츠카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셰시의 경과함이 뭐 다른 스포츠카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만큼 기니까 코너를 이제 빠르게 돌면은 물리학의 법칙에서 관성 때문에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코너를 이제 하드코어하게 와인딩 코스를 달리기에는 결코 적합하지 않은 차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머스탱은 이제 후륜 구동 자동차죠. 후륜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은 진짜 슬립을 조심해야 돼요. 안전성 면에서는 이제 비 오는 날일 때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 충격을 한번 다시 한번. 터보렉이 있습니다. 터보렉이 확실히 터보렉이 느껴지네요. 아쉽네요, 이런 부분. 이 머스탱이라는 자동차를 살 때는 서킷에서 탄다? 그런 용도로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끔씩 밟아줄 때 시원하게 밟아주는 그런 정도의 차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머스탱 갖고 서킷에서 타신 분들이 많이 이제 머스탱을 많이 뭐라 하시죠? 그럴만해요. 그럴만한데 머스탱은 이제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차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드미러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이드미러가 예, 정말 작습니다. 왼쪽은 일반 거울이고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이제 광각 사이드미러인데, 오른쪽은 예, 작지만 그래도 볼만해요. 근데 왼쪽은 사각지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몸을 이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서 사이드 미러를 봐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라는 점. 물론 경고등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제 부족합니다. 모양은 마음에 드는데 이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그런 사이드미러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잠깐 주차를 한 다음에 머스탱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탱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레이스 레드 색상의 머스탱인데요. 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바로 이 단차가 있습니다. 머스탱 같은 경우 여기 왼쪽 헤드라이트를 잘 보시면은 여기는 괜찮은데 오른쪽 헤드라이트를 보면은 튀어나와 있어요. 단차가 이제 보이시나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오른쪽이 단차가 좀 안 좋게 튀어나와 있고, 이 뒤 범퍼 쪽도 보면은 단차에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머스탱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국 차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테슬라도 약간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단차는 제 차는 조금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렇게 머스탱 문을 열면은 보이시죠? 머스탱의 상징과도 같은 포니 마크, 말 마크가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 사이드 미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차를 하다 보면은 포니 마크가 망가집니다. 마치 말이 막 불타는 것처럼 변하고 망가져요. 저도 그래서 두 번이구나. 두 번 다 교환 받았어요. 왼쪽 오른쪽 다 교환 받았는데도 저 오른쪽 문 쪽은 보시면 이제 포니 마크가 조금씩 이런 조각들이 보이시죠? 오른쪽 포니 마크가 맛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머스탱이 내부 인테리어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어요. 플라스틱. 이쪽은 가죽이고 이쪽은 이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유광 크롬 플라스틱. 여기도 다 플라스틱이고요. 독일 차의 고급스러움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많이 예전의 머스탱 5세대 머스탱보다는 인테리어에서는 많이 이뻐졌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이는 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고급스러워진 것도 있고, 이런 토글 스위치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그리고 요거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기 앞에 대시보드에 있는 이제 알루미늄 재질이라고 하는데, 저 처음에 이거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요. 알루미늄인데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알루미늄.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가? 굳이 알루미늄을 플라스틱처럼 만든 이유를 모르겠네요, 진짜. 왜 이렇게 했지? 플라스틱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다 보니까 잡소리가 있습니다. 잡소리가. 반대편 쪽도 봐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전선 마감들이 이렇습니다. 미국 차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 테슬라만 이렇게 전선이 삐져나온 게 아니라 여기도 봐봐요. 지금 마감이 안 돼 있어서 내 안으로 좀 꾸겨 넣긴 했는데 이게 원래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 아, 이거 전선이네? 일부러 보이려고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뭐냐고. 내가 꾸겨 넣었어.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아, 이런 마감이. 머스탱도 이렇게 삐져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테슬라를 여러분 욕하지 말아주시기를. 그리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이 글로브 박스 안에 저 깊숙이 내비게이션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메모리 카드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느 날은 1시간 동안 뺀 적이 있어. 손가락이 안 들어가가지고. 내비게이션 왜 여기다 설치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 진짜 최악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꿋꿋하게 업데이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틀란 내비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뒷좌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네. 벌써부터 땀이 납니다. 이거 왜 만든 거야, 뒷좌석? 애들만 태우라고 만들었나?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또 아니에요. 이 뒷좌석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안전성 측면에서 유럽에서 테스트하는 안전성 별 5개 중에 머스탱은 별 2개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 뒷좌석 때문에. 실제로 크러쉬 테스트를 해봤는데 뒷좌석에 있는 사람 모양이 결코 무사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머스탱이는 절대 뒷좌석에
누구 태우면 안 됩니다. 애들도 태우지 마세요. 오로지 진칸으로만 쓰세요. 어우, 이 차는 4인승이 아니라 2인승입니다. 2인승. 힘들어. 더워. 네, 이제 다시 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단점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연비가 매우 안 좋다, 막 그런 말이 있었죠. 물론 5.0 GT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5000cc에 가까운 배기량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에코부스트 연비가 매우 안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년차에 접어들고 4년째 타고 있는데, 그때까지 연비 리셋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계기판에 이제 연비가 나와요. 연비가 8km 찍힙니다. 8이면 스포츠카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연비거든요. 이런 류의 차에서 연비 막 10 이상을 바라면은 그런 가솔린 스포츠카를 타면 안 되죠.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연비 부분은 생각보다 괜찮다. 자, 그리고 유지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인 제 체감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지비도 얼마 안 들어요. 진짜 유지비 들 게 있나? 타이어 값이 좀 나가긴 하겠죠. 지금 이 머스탱의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가 피렐리 피제로 255 40 타이어인데, 저는 이제 타이어를 한번 갈았거든요. 미쉐린 4 타이어로 갈았는데, 피렐리 피제로와 동급 타이어는 아니죠. 미쉐린 PS4S가 피제로와 동급 타이어이긴 한데, 굳이 요 300마력대 머스탱에서 그 정도까지의 타이어는 이제 크게 엄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한 단계 아래인 미쉐린 PS4 타이어를 장착했고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머스탱 같은 경우는 후륜입니다. 후륜이다 보니까 뒷타이어가 먼저 달아요. 뒷타이어만 일단 먼저 갈고 이렇게 쭉 타다가 이제 앞타이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달겠죠. 앞타이어 수명이 닿으면은 뒷타이어를 앞타이어로 보내주고, 뒷타이어는 또 새로운 이제 4S 그 타이어로 갈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값 빼면은 이제 큰 유지비는 없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난다는 전제 조건이 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보험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비쌉니다. 우리나라 이제 보험료 정책상 스포츠카 할증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비싸요. 20대 초반이신 분들이 타면은 보험료가 진짜 몇백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선 나이기 때문에 100 정도 나오나?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모든 스포츠카 그레이드가 갖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머스탱은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불편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차잖아요. 그 정도는 감수하고 타야 되는 것이고, 스포츠카 치고 이제 머스탱은 생각보다 편하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진짜 데일리로 운용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차로 보시면 돼요. 약간 딱딱한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의 하드함은 다른 911 같은 스포츠카의 하드함과는 조금 더 소프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데일리로 탈만하다. 네, 지금까지 머스탱 5년차 오너의 입장에서 느꼈던 단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단점만 위주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장점도 있겠죠. 제가 이제 5년 동안 이 차를 처분하지 않고 타고 있는 거를 보면